베란다 토킹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지난 영상 찍은 게 언제쯤인가 꽤 된 것 같아서 보니까 이제 한 달이 막 지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찾아뵙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F5가 3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개가 F5가 지난 영상 찍고 얼마 안 돼서 다 주르륵 완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한 2, 3주 이상을 F5 소개를 못하고 계속 영상을 못 찍고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마르세유 스웨터를 완성을 했고요. 이거 봄부터 뜨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완성을 했고,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뜨개가 2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름 옷인데 지금 이미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더 미루다가는 너무너무 뒷북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얼른 찍어야지 하면서 오늘도 굉장히 지금 피곤하고 졸린 상태인데, 얼른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재우고 왔고요. 얼른 너무 오랜만에 이거를 찍으려고 하니까 완성한 지가 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뜨개노트를 한번 보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렇게 가을 겨울 이 스웨터 하나, 울실로 뜬 스웨터 하나, 그리고 2개는 여름 옷. 제가 뜨던 그 금순이 가디건이랑 그리고 앵커스 썸머 셔츠, 그거를 리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짧게 근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영상 올린 이후로 이제 저하고 애기하고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꽤 이제 애기는 금방 한 5일 안쪽으로 나았는데, 제가 한 2주 넘게 감기가 안 낫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최근에는 남편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제 정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체력이 약간 영상을 찍을 여력이 되지 않았고, 계속 매일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나날들을 계속 보냈어요. 뭐 뜨개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영상까지 찍을 여력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오래 걸렸다. F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 마르세유 스웨터고요. 이거는 우르슬라 함뜨방에서 소담행복님이 운영하시는 우르슬라 함뜨방에서 그 소함뜨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3, 4월 그때 주제였을 거예요. 4, 5월이었나? 세계여행 함뜨라고 해서 이제 세계 각지의 국가나 뭐 도시 이름이 들어간, 지명 이름이 들어간 도안을 뜨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제 떠야지 하고 있었던 마르세유 스웨터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캐스톤은 제가 지금 노트를 보니까 3월 31일에 콜을 잡았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완성은 9월 4일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쭉 열심히 뜨다가 소매 한쪽을 뜨는 중에 여름 날씨가 왔고요. 제 기억으로. 소매를 뜨는 중에 여름이 와서 멈춰놓고, 제가 미친 듯이 여름뜨개를 했었잖아요. 막 여름뜨개를 막 끝내고 또 하나 끝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 여름뜨개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는 중에는 이제 울실 잡기도 덥기도 하지만 한참 울실이 뜨고 싶을 때를 위해서 이걸 남겨놓고 여름뜨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쌀쌀하게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해가지고 8월 31일에 다시 나머지 소매 한 짝만 남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월 4일에 F5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총 이제 뜬 시간을 보면 거의 5, 6개월 동안 뜬 게 되는데 그런 스웨터입니다. 제가 보통은 뭔가 캐스톤 하면 한 달 이내에 이렇게 끝내고 다른 거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렇게 오래 떠서 완성을 그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안 뜨게 돼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완성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걸 뜬 시를 말씀드리면, 열매다리 틀에 여기 있습니다. 열매다리 틀에 동화로 떴어요. 이 시를 제가 그때 2월인가 서울에 가서 그 오프라인 뜨개 모임을 한번 했는데, 그때 같이 가신 분들이랑 열매다리 틀 제가 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거든요. 솜솜뜨개는 가봤는데 열매다리 틀 매장을 못 가봐서, 그때 갔던 영상 아마 지난 영상들 중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스와치를 되게 많이 떠놓으셨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스와치만 쫙 걸려있는 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어떤 게 너무너무 부드럽고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 취향이어서 이 실을 뭔가 하고 봤더니 동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동화가 있는 칸에서 이제 많이 구경을 하다가
이 빈티지 블루라는 컬러를 그때 골라서 사왔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뜨려고 산 건 아니고요. 뭐 기본 스웨터 뜨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1000m 정도 되게 사왔던 게 이제 300g을 사왔던 거. 그 매장에서는 아마 재고가 없어서 제가 주문을 결제만 하고 집으로 배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제만 하고 집에 와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빈티지 블루 컬러를 그때 300g을 샀어요. 뭐 기본 스웨터, 니드모어나 뭐 이런 것들 뜨면 되겠지 하고 그만큼을 샀던 건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가서 3월 지나가지고 막상 이 마르세유를 뜨려고 보니까 이걸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하얀 실은 많으니까 콘사 같은 거 이렇게 감아서 쓰고 하면 되는데, 게이지를 맞추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실 일일이 감고 게이지 맞추고 하면서 그런 소요되는 시간들이 꽤 아깝더라고요. 이게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제게 주어지는 어떤 일정한 그 뜨개 시간이 굉장히 이제 알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같은 동화실 100g을 주문을 하게 됐고요. 그때 아마 글로리, 제가 그 김뜨개님의 썸머 스퀘어넥 썸머틴가 아무튼 그거 글로리로 떴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있습니다. 이실 꽤 많이 남아가지고 가디건 하나 나올 것 같다 했던 요 실로 떴던 거, 이거를 아마 그때 요거 시킬 때 요거 100g 하나 달랑 주문하기엔 너무 좀 배송비가 아깝달까 그래가지고 여름실 궁금했던 거 한 가지를 같이 주문해서 저것도 떴고, 이거는 마르세유 뜨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량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거 결과적으로는 이 스웨터가 굉장히 가벼운 스웨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입을 때 이렇게 들면 되게 헛개비라는 표현을 하면 될까요? 되게 이게 옷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뭔가 겨울 스웨터잖아요. 근데 너무 가볍고요. 너무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빈티지 블루 컬러가 모자랄까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이즈 선택할 때도 그렇고 게이지 내가지고 이게 계속 원작의 그 실 미터 수하고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이게 과연 안 부족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빈티지 블루 컬러를 이거 1합을 가지고 260g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300g 구매했는데 40g이 남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화이트가 아니라 이거 뭐죠? 클리어 색상인가 그럴 거예요. 아이보리인데 막 엄청 뭐지? 약간 형광기 도는 하얀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깨끗한 아이보리 색입니다. 그래서 아이보리 색인데 요게 43g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총 이 스웨터가 300g 정도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되게 좀 크게 뜨는 스웨터인데 그렇게 길이가 짧게 크롭하게 뜬 것도 아니고, 근데 굉장히 두께가 엄청 두껍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4.5mm로 떴습니다. 그래서 좀 막 편물 자체가 딱딱하게 떴다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떴어요. 그런 편이라서 더 가볍게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300g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완성은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넥라인이 원작대로 떴어요. 이 넥 고무단을 제일 마지막에 떴는데, 원작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뭐 몇 단 떠서 안뜨기 한 단 뜨고 접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떠서 꿰매가 아니라 그냥 모아뜨기 하면서 아마 마무리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이런 겹단을 뜰 때는 덕구가 지금 밥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줬는데 다 먹고 더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밥그릇 앞에 앉아가지고. 덕구씨, 조금만 있어봐. 언니가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인사해야지. 여러분, 덕구가 왔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덕구입니다. 요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기한테 밀려서 언니한테 붙어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징징거려요. 아기만 자러 가면 저한테 와서 딱 붙어가지고 아주 징얼징얼하고 있습니다. 깜딱지? 잠깐만 저쪽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겹단을 뜰 때는 뭐 예를 들어서 4mm 떴다 그러면 4mm 뜨다가 한 절반쯤에서 넘어가는 절반은 3.5로 뜨고, 다시 그 밑에 한 요만큼은 또 마무리하기 직전에 4mm로 떠서 이게 점점 좁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편인데,
네, 결국에는 덕구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저랑 말소리가 계속 겹치게 들어가서 안 되겠어서 밥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겹단 마무리는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바늘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뜨는데, 원작에서는 그냥 그런 말 없이, 3.5로, 3mm, 그러니까 바디 고무단, 바디를 제가 원작보다 높여서 뜬 거거든요. 원작은 4mm로 뜨고, 여기 내 고무단 3mm, 소매나 바디는 3.5로 뜨는데, 저는 4.5, 4, 3.5 이렇게 마무리한 거거든요. 어쨌든 원작에서는 이제 한 가지 바늘 사이즈로 쭉 뜨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카트를 밖에 주말에 보통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자유부인을 하러 헐레벌떡 이제 짐을 싸서 아침 일찍부터 막 6, 7시부터 나가거든요. 최대한 자유부인 시간을 길게 갖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근데 음, 그때 나갔는데 한참 뜨다가 이제 요걸 아마 금순이 가디건을 아니야 그날이 아마 그 김뜨개님 썸머 스퀘어넥 썸머티를 뜨는데 이 길이를 좀 보면서 떠야 돼서 뒷판을 좀 뜨다가 암호를 어디까지 내려갈까 하다가 이제 적당히 뜨다가 이제 집에 가서 대보고 다시 떠야지 하고 이제 제가 요거를 같이 가져갔는데 이거 내 꼬무단을 아마 거기서 마무리했나? 그랬을 거예요. 내 꼬무단을 제가 아무튼 제일 마지막에 뜬 게 아니라 요 좀 어쨌든 옷 전체적인 핏을 좀 보고 예쁜지 보고 싶어서 넥을 먼저 뜨고 이제 마지막에 소매 한 장 남겨놓은 걸 뜬 거거든요. 원래 이거 먼저 해놓고 소매를 뜬 건데 아무튼 거기서 바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바늘 세트에는 3.5mm가 그러니까 블루쇼티로 떴는 3.5까지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려면 집에 있는 줄바늘을 쓰던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까지 챙겨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더 낮은 호스 바늘로 뜨려면 두 가지 바늘로 섞어서 뜨려면 이제 거기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쭉 뜨고 오느라고 있는 바늘로 다 뜨고 원작대로 한번 떠보지 뭐 하고서 그대로 이제 뿌띠니트님 뭐 워낙 예쁘게 잘 디자인 만드시니까 믿고 떠보자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으로 떴는데 이게 아무래도 원작대로 뜨면 더 길게 뜨고 만뜨기 약간 2단 정도 더 올라간다 만뜨기를 했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줄여서 다시 이제 좀 뜨다가 풀어가지고 줄여서 안쪽까지 뜨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입어보기 전에도 보면 약간 넥이 서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안뜨기가 한 단이 있으니까 저는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이 넥라인 이게 접어 들어가는 이 넘어가는 부분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딱 라인이 보이니까 그게 좀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넥에 딱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게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아마도 이 부분만 따로 풀어서 어쨌든 마지막에 따로 뜬 거니까 그냥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제가 원래 뜨는 방식대로 바늘 2가지 섞어서 떠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지금 세탁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성하고는 곧 영상을 찍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빨고, 뭐 여름이었으니까 뭐 마르는데 한 이틀 뭐 이렇게 걸리니까 혹시 그 사이에 갑자기 영상 찍을 틈이 생기면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빨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완성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을 가을에는 세탁을 해서 입어야겠죠. 이 넥라인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완성을 하고 손을 딱 떼는 순간은 되게 하기 싫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마음에 들게 예쁘게 입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매는 항상 제가 그러하듯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제 여기 코수 소매 분리한데 그 코수 소매 분리가 아니죠. 여기는 이제 암홀 이제 합체하고 하면서 여기가 이만큼 뻥 뚫려 있으니까 어쨌든 코 주어서 해야 되는데 코를 주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소매 길이 어디까지 왔으면 좋겠는지 이제 겨울 오시고 하니까 좀 길게 풍덩하게 입고 싶어서 좀 길게 이렇게 손등을 다 덮을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요 정도까지 길이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고무단을 몇 cm 뜨고 싶은지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아마 8cm 떴을 거예요 이거는. 고무단을 뜨는 것 아마 원작은 더 길게 떴던 걸로 기억해요. 10cm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잘 입는 스타일로 해서 8cm를 떴고 그리고 8cm 제한 나머지 이제 길이를 봐서 제 스와치 스와치 여기 있네요. 스와치 떴던 거에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단 게이지를 참고해가지고 몇 단 뜨면 내가 뭐 40cm 떠야 된다 그러면 그게 몇 단이 나온다 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싶은 손목 둘레 코수
보통은 제가 바디 고무단 뜬 다음에 그 바디 고무단을 손에 감아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늠을 하거든요. 아, 요 정도 폭이면 좋겠다 하면 그게 코스를 재보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 몇 코부터 이제 최종 몇 코까지 줄여야겠다 해서 이제 줄여야 되는 코수, 떠야 되는 단수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줄임을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겠다 계산해서 그냥 그렇게 뜨거든요. 제 영상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나 띄엄띄엄 보신 분이 계시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실까봐 그렇게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원작과 달리 좀, 소매는 항상 제 몸에 그냥 맞게 뜨는 편입니다. 원작대로 뜨면 뭐, 아직 줄임 다 원작에서 하란 대로 줄임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매 길이가 벌써 이만큼 예를 들어 왔다든지 그러면 이미 소매 폭은 아직 한참 넓은데 이미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너무 넓게 마무리 된다든지 아니면 아직 난 이만큼 뜨고 싶은데 원작대로 했더니 요만큼밖에 안 오는데 이미 소매폭은 다 줄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뜨는 편이고요. 제가 선호하는 이 소매 그 폭 같은 거나 어디까지 왔으면 좋겠는지 길이 이런 거 해서 뜨는 편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완성하고 세탁하고 아니 세탁 아직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완성하고 나서 그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쟀을 때 62cm. 원작도 좀 길게 뜨는 편이에요. 이 옷은 좀 풍덩하게 입는 옷이고 뒷목 고무단을 제외하고 잰다면은 여기부터 재겠죠? 여기부터 재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재면은 59cm가 나온다고 제가 써놨네요. 그리고 가슴 단면은 54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작과 좀 비슷하게 나왔다고 적어뒀네요. 그래서 가슴 둘레로 보면 그 110 정도가 나오는 옷이 됩니다. 그래서 드롭숄더 아주 예쁘게 라인이 떨어지고요. 충분히 이 정도 내려오면 충분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인 것 같습니다. 소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를 줍고 나서 경사가 배색이 있으니까 더더욱 잘 보이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경사가 요만큼 여기 삼각형 부분이 경사가 되겠죠. 요만큼 주워서 바로 뜨는 게 아니라 경사를 좀 뜨다가 앞뒷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사를 뜨다가 원통뜨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도안에서 시키는 대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해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배색 줄무늬도 뭐 몇 단을 넣을지 뭐 조절할 수는 있잖아요. 더 얇은 줄무늬였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더 넓었으면 좋겠는지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원작이 이대로였던 것 같아요. 6단. 배색은 6단. 그리고 여기 부분은 아마 제가 단 게이지가 조금 달라서 제가 조절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아마 21단을 뜨고 소매도 그렇고 21단을 잡았던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 21단을 잡아서 떴네요. 21단. 그렇게 바탕실은 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 옷 걸어놓은 사진을 따로따로 제가 날씨 좋을 때 찍어놨거든요. 요즘 계속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애기 낮잠 자는 낮 시간대 한번 날씨가 괜찮은 날이 있어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옷 3벌을 쫘라락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뭐 일어나서 보여드리고 할 구도가 아니긴 합니다. 제가 그렇고요. 맨날 밤에 이렇게 육퇴하고 찍다 보니까 방에서 거실에서 떠들 수도 없고 애기가 자니까 애기는 거실 바로 옆방에서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풀샷이 아니라 이렇게 안방에 있는 책상에서 찍고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3개나 돼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옷 갈아입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마르세유 스웨터를 지금 갈아입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마르세유 스웨터 뜨는 방식은 탑다운인데요. 뒷판 먼저 이렇게 전형적인 드롭숄더에 뒷판 먼저 경사뜨기 해서 뜬 다음에 암홀 어느 정도 길이까지 뜨고 나서 다시 어깨코 주어서 앞으로 내려가서 암홀까지 뜬 다음에 넥라인 만들고 하면서 앞에까지 뜬 다음에 이제 암홀 합체하고 원통뜨기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탑다운이긴 한데 이 어깨선이 줍는 게 아니라 그 양말뜨기 같은 거 할 때 앞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를 뜰 때 그 뭐죠?
주디스 매직 캐스톤 있죠. 그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특이하다는 점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고 다른 영상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옷은 바로 이 금순이 가디건입니다. 금방 순식간에 완성한다는 그 가디건. 아마 작년에 도안이 나왔나요? 그래서 작년에 꽤 많이 뜨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8월 말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뜨게 됐고 한 2주 정도 제가 소요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막 나중에 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어야 되거든요. 바텀업으로 조각조각 뒷판, 앞판 두 개를 떠가지고 조각조각 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매를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꽤 좀 금방 완성된다고는 하시는데 생각보다 좀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단추 같은 거 안 달아서 지금 이런 모양새고요. 제가 몇 번 입고 나갔는데 두세 번 여기다 그냥 옷핀 꽂고 나가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버튼밴드를 지금 임시로? 그러니까 아직 원래 원하던 대로 완성 못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실이 원작대로 실크 인견사라는 걸 주문해서 떴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 새로운 여름뜨기 한다고 썸네일에 이거 네볼 있는 거를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지관이 비치죠. 그래서 요게 남았는데 이 양이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될지가 계속 이제 막판에 불안해하면서 소면에도 원래 더 길게 뜨고 싶었는데 요 정도로 원작에 있는 반팔만큼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드릴 말씀이 또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남은 양이 좀 애매해서 일단은 다 끝난 다음에 그 짧은 뜨기로 이 한 바퀴를 그냥 다 돌렸어요. 원작대로면 이 소매에 있는 이런 꽃무늬 반달무늬 같은 거를 여기도 다 이렇게 둘러야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요 앞단만 두를까 아니면 넥라인만 두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렇게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가고 막 했는데 앞이 조금 너무 마무리가 얇게 돼가지고 이게 임시로 뭔가 만든 느낌?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진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뜨기를 좀 더 두르던지 이렇게 좀 뭔가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여가지고 마무리를 좀 더 추가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반달무늬를 뜰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태고 왜 그런 사태가 왜 벌어졌냐. 제가 원래 이제 이게 의도대로면 이 도안은 금순이 가디건이고 작가님은 지구별 작가님입니다. 요즘 최근에 올해에는 은순이 가디건이라는 것도 출시하셨죠. 이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건 대바늘로 뜨나? 그럴 거예요. 원작에는 두 가지 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반팔로 아마 뜨신 게 바느리하게 아크릴렌을 쓰셨고요. 그리고 긴팔로 하얀 색깔 입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9부 정도로 완성하셨어요. 거의 요 정도 오게. 근데 그게 이 실크 인견사를 사용해서 뜨셨다고 돼 있고 도안상에 네볼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뜨면서 보니까 이게 실이 도저히 부족할 것 같은 거죠. 이게 소매를 뜨려고 보니까 남은 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다 연결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의도는 저 9부까지는 아니고 한 7부 정도 떠서 이렇게 좀 9월, 10월 정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려고 했어요.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 바람 좀 센 데 가서 보통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맨소매 원피스에다 받쳐 입을 용도로, 뜬 건데, 이게 실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반팔로 완성하고 또 반팔로 완성하고 했습니다. 반팔로 일단 했는데 반팔도 이제 무늬 한 번 뜨고가 아니라 한 두 번 뜬 다음에 마무리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이쪽 나머지 한쪽은 못 뜰 것 같아가지고 또 마무리 둘러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무늬만 원작 반팔 무늬랑 똑같이 한 무늬만 뜨고 마무리했는데 이게 도무지 제가 봤을 때는 네볼로 구부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아니에요. 거기 구부 디자인이 그만큼 소요됐다라고 돼 있고 사이즈도 심지어 저보다 크게 뜨셨고 저는 스몰 사이즈 떴고요. 아마 미디움인가 라지를 뜨신 걸로 되어 있고 저는 원작의 스몰 사이즈보다 더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문이 많습니다. 왜 어떻게 그 소요량이 나오는 것인지 도안의 오류인 건지 6볼을 샀으면 될 것 같긴 해요. 원작의 그 스와치 크기는 그 스와치 뜨라는 차트가 있거든요. 그 스와치 뜰 수 있는 차트가 있는데 그걸 보고 뜨시면 12cm에 9cm인데 저는 그 6호 코바늘을 썼는데
11.5에 8cm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무게감이 있는 실이니까 뜨고 옷을 입으면 좀 처져서 크기가 좀 그래도 맞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은 단게이지 짧은 거는 무늬 하나 더 이만큼을 더 추가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떴습니다. 만약에 그 단게이지 차이 때문에 좀 짧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를 추가하기엔 또 굉장히 애매한 길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치마에 입기도 뭐하고 바지에 입기에는 또 너무 짧고 치마 입기는 좀 더 길어서 허리선이 너무 내려가 보이는 느낌일 것 같아서 저는 원피스에 입을 거기 때문에 그냥 원작대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원작의 그 가둘이 S 사이즈 제가 제일 작은 거 떴거든요.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가둘이 90 아니 그러니까 49cm니까 거의 100 둘레로는 거의 100인 거죠. 그리고 기장은 40에서 42cm라고 이렇게 적어 두셨어요. 근데 저는 가슴 단면이 44cm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많이 작죠? 44cm니까 88이에요. 그러니까 90도 안 되고 이 총장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41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작게 나왔어요. 저는 이제 100 정도면 충분하지, 제가 이거보다 조금 작게 나오더라도 한 95는 나오겠지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뜨면서 제가 손땀이 좀 더 쫀쫀해진 건지 아무튼 88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이 실이 신기하게 여름 실이잖아요. 그래서 실크 인견사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실크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처럼 이제 매끈매끈하다는 이름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인견이랑 아크릴이 섞여 있나? 50대 50인가? 거의 그렇거든요. 비율이. 제가 아마 틀린 거면 자막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제 검정이라 크게 티가 안 났었는데 뜨다 보니까 광택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인견 자체도 그렇고 아크릴 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광택이 없을 순 없고, 제가 그 빨간색 튤립 코바늘로 떴는데 그걸로 뜨면은 그거는 약간 금색, 그니까 뭐 빨간 거 말고 회색 있잖아요. 팁은 금색이고 그거에 비해서 제가 이 빨간색을 세트로 쫙 샀는데 그거는 좀 금색 바늘에 비해서 좀 표면이 미끄럽지가 않고 뭔가 그 표면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매트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막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쫙쫙쫙 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제가 그 금색 코바늘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4호 코바늘이고 나머지 호수는 이제 3호, 5호는 이제 막바늘이라고 해서 보통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3호, 5호 같이 들어있는 뭐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진짜 오래된 옛날에 저희 집 엄마 코바늘 뜨고 할 때부터 있던 막바늘 그거 있고, 또 나머지는 이제 다른 호스 다양하게 쓸 일 있을까봐 이제 제가 저번 작년 추석이었나? 그때 아마 코바늘 세트 이렇게 샀었죠. 추석 세일로 산 건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서 이게 직구 같은 식으로 산 건데 꽤 저렴하게 샀다고 소개를 드린 영상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표면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회색 코바늘로 살 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뻐가지고 일단 빨간색 예뻐서 그걸로 샀던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약간 매트한 데다가 이실이랑 만나니까 더 뻑뻑하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아크릴 같은 게 섞여 있어서 더 좀 뻐덕뻐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뜰 때 좀 손에 힘이 들어가서 좀 피곤했다라는 후기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여름실이다 보니까 기대 안 했었는데 이게 스와치를 뜨고 나서 6호를 떴을 때 좀 성글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세탁을 했거든요. 물에 담갔다 나니까 이게 살이 통통해져요. 여름실인데 신기하죠? 그래서 올실처럼 좀 통통하게 불어나서 코가 채워져 버립니다. 성글어 보였던 게 코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호로 뜰지 아니면 더 성글하게 7호로 떠서 게이지를 좀 더 키워서 맞춰볼지 고민하다가 그냥 6호로 떴던 건데, 100 사이즈는 좀 저한테 크기 때문에 한 90에서 95 사이 나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6호로 진행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좀 작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다 완성한 다음에 조각들을 이을 때, 그러니까 소매 뜨기 전이죠. 조각을 입고 소매를 떠야 되는, 소매는 이제 코 주어서 뜹니다. 근데 이제 조각을 다 바텀업으로 떠갖고 할 때 있는 방법은 별도로 안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찾아보다가 코바늘 입기 찾아보다가 이제 여기 어깨는 그냥 코 대 코로 연결하면 되고 경사뜨기가 없어요. 이도안은 바텀업으로 떠 올라가서 앞판이 뒷판보다 약간 이 넥라인 부분이 무늬가 하나 더 뜨나 해서 좀 길어요. 근데 그거를 뒷판이랑 연결하면 연결선이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뒷목 경사를 안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경사뜨기를 안 해서 그냥 코 대 코로 그냥 쉽게 연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돗바늘 연결하고 옆선은 이게
코 대 코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옆선이잖아요. 한길길뜨기 아닌 옆선이라서 잘 이제 연결하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저는 그냥 코바늘 빼뜨기 방식으로 그냥 제 맘대로 막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근데 검정색이고 안쪽 면이니까 잘 보이지 않지 뭐 하면서 그렇게 완성했고, 안 그러면 진짜 아니 그 입기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거 뜨기 전에 그 블루밍 버튼 가디건 어떻게 됐는지 혹시 버튼밴드 가디건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바탕만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앞판뒤판 이제 여기 어깨 연결해 준 다음에 이제 버튼밴드, 여기 허리밴드 뜬 다음 밑으로 프리를 떠야 되는데, 이 어깨 입기를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그건 경사뜨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 대 코로 대응해서 하기가, 밀리지 않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입고 입어보니까 이 아몰 자체도 짧고 이 밑가슴 부분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건데, 그 밑가슴 부분이 이게 버튼밴드가 좀 생긴다 하더라도 딱 닫으면 뭔가 밑가슴이 굉장히 갑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포기를 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거기에 치중을 해서 떴었는데, 한 7월? 8월? 그때 진짜 치중해서 한 열에서 2주를 진짜 너무 엄청 거기에 집중해서 떴는데, 아마 제가 뜨면서 손땀이 더 쫀쫀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널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스와치 뜰 때 뭔가 널손처럼 나와가지고 바늘 사이즈를 줄여서 또 다시 스와치를 뜨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건데, 그냥 바늘 사이즈를 줄이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원래 처음 떴던 게이지대로 그 바늘대로 떴으면 오히려 옷이 맞게 나왔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코바늘은 게이지가 맞추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코바늘 많이 한 거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스와치 뜰 때랑 본 편물 뜰 때 또 옷이 막 다르게 나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가슴들로 너무 작게 나오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코바늘 편물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제가 막 하기 싫어 상태였는데, 이것도 이어야 되는 도안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지만 금방 뜰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금방 뜨지 못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소매 코를 주어서 뜨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앞단이 좀 어설픈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전 들어서, 뭔가 좀 짧은뜨기를 더 두르던 아니면 실이 좀 덜 드는 방법으로 더 하던지 간에, 이 조개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무지개 같은 거? 이 무늬를 더로는 원작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양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소유랑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예쁘긴 합니다. 이 검정색 실을 뜰 때 진짜 제가 눈이 멀어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뜰 때도 좀 힘들었지만, 이 입기 할 때가 진짜 눈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러다 시력을 다 잃겠다, 막 그런 생각하면서 눈 너무 나빠지겠다 막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완성해서 입으니까 예쁘긴 합니다. 제가 원래 검정 옷이 특히 상의로 검정 옷을 입지 않는데 얼굴이 굉장히 칙칙해 보이거든요. 아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잘 안 입는데, 이건 구멍이 엄청 크게 펑펑 뚫리잖아요. 그래서 안에 입은 옷이 많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안에 밝은색 옷을 입으면 그렇게 엄청 시커멓지는 않아서 한번 검정색으로 도전해 보기도 한 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같이 받쳐 입으려고 계획했던 옷이 그 민소매 옅은 베이지색, 오트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 리넨 원피스가 있었는데, 그걸 사면서 뭔가 겉에 같이 입을 검정 가디건 있으면 좋겠다. 베이지와 검정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뜯을 거를 막 물색하다가 뜨게 된 건데, 아무튼 예쁘긴 한데 다시는 검정색 실을 못 쓸 것 같은 그런, 언젠가 또 한번 갑자기 휙 꽂혀가지고 뜰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검정실 못 뜨겠다, 이런 후기를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F1은 바로 뿌띠니트 작가님의 앵커스 썸머 셔츠입니다. 이렇게 한코고무뜨기 무늬가 쭉 요크에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요크 스웨터죠. 여름 옷으로 뜨면 굉장히 그 데일리하게 많이 입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 뜨리니 시절
뭐죠? 그 처음 뜨개를 시작했던 시절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때 이제 기본적인 거 김뜨개님 영상 보면서 따라서 그 조끼 같은 거 한 두 벌 뜨고 뭐 이러면서 이제 뜨개 관련돼서 이제 네이버에 있는 그 니팅 카페 들어가서 이제 막 올리시는 완성자 구경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뿌띠니트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막 그러면서 도안의 세계에 대해서 막 알게 되고 하면서 막 라벌리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막 찾아보고 막 구경하고 하면서 이제 생겼던 위시 중에 그때 그 초반에 부터 떠보고 싶어서 이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건데 이제서야 뜨게 됐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이뻐 보이던 게 중간에 또 식어가지고 다른 것들 막 뜨다가 한 3년을 이렇게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이것도 여름이 막 끝나가는데 뜨게 됐습니다. 이거는 8월 13일에 8월 14일에 캐스톤에서 23일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열흘이 걸렸죠. 이거는 바로 이 산네스간의 리네실로 떴어요. 이게 원작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뭐 이걸 뜨려고 이번에 산 건 아니고요. 원래 재작년쯤에 이거를 어디였지? 그 디일의 공간 디일에 있잖아요. 아마 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스토어인 것 같은데 이름이 디일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분이신 걸로 알았던 것 같은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여름실 세일을 되게 많이 좀 폭이 크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일 폭이 크길래 그때 여름 막 끝나가는데 제가 이거를 5벌인가 샀거든요. 이게 아마 원작실로 되어 있는 어떤 민소매 디자인인데요. 앞섭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트임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도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작실이 리네였어요. 그래서 제 컬러도 요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사놨었는데 5벌 정도 아마 원작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5벌을 사놨었는데 이게 그렇게 계속 실장 안에 있었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이 앵커스 썸머 셔츠를 뜨려고 실을 뭘 쓸까 하면서 찾다 보니까 뭐 여름방학 실을 쓸까 하면서 뭐 이렇게 뒤지는데 이게 있는 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뜨면 되겠다. 이거 원작실인데 하면서 이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5mm로 메리아스 게이지를 냈어요. 5mm 정도 떠야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4.5mm는 좀 빡빡하게 나오는 것 같고 참고로 저는 쫀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5mm로 하자니 좀그 편물 자체는 이런 무매 부분은 좀 편안할 것 같긴 한데 5mm로 시작부터 이거는 이제 마코 잡아서 한 코 고무뜨기를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늘림도 중간중간 들어가지만 어쨌든 근데 한 코 고무뜨기의 특징이 같은 사이즈 바늘로 떠도 되게 코가 벌어져 보이고 안 예쁘고 또 신축성이 있는 특징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5mm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만큼 뜨다가 이거 너무 허벌할 것 같은 거예요. 안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 코 자체도 안 예쁘고 일단 뜨면서도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코가 지금도 마음에 드는 그 코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 실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겉뜨기가 이렇게 V자가 붙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해벌하게 벌어져 있는 이게 너무 싫은데 5mm를 뜨니까 훨씬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착착 안 그런 실도 뭐 있던 것 같은데 착착착 붙잖아요. 예쁘게 머리 따은 모양으로. 전 그걸 원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근데 여름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5mm로 뜨니까 그게 더 미운 거예요. 그 코가. 그래서 그 신경을 쓰이는데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신축성도 있는데 5mm로 뜨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작은 한 가지로 쭉 뜹니다. 4mm로 뜨던가 원작은 그래요. 근데 저는 5mm로 이제 게이지는 냈지만 안 되겠다 해가지고 3mm로 낮출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4mm까지는 좀 너무 많이 낮추는 건가 해서 아무리 신축성이 있긴 하지만 고무단이란 특성이 그래서 4.5로 낮춰서 여기까지 뜨는 걸 그대로 두고 일단 또 다시 캐스톤을 했어요. 그래서 쭉 떠가지고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머리도 넣어보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4.5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5로 뜨고 메리아스는 5mm로 떴어요. 그렇게 해도 이 균형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신축성이 있고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바늘 사이즈를 써서 저는 좀 특이하게 떴고요. 이렇게 뜨다가 이 요크 무늬를 늘리면서 한코 고무단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마 이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뜬 거고요. 이거보다 아마 미디움 라지 정도 되면은 이 무늬가 5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이 요크 길이 더 길어져야 되고 몸통 둘레도 더 커져야 되니까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렇게 4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경사뜨기가 이제 무매에 들어가면서 생기거든요. 근데 경사뜨기를 이제 앞뒤판 뒤집어 가면서 좀 뜨는데, 앞뒤로 뒤집으면서 편물을 해서 뜨는데, 그때 제가 카트를, 그때도 이제 주말에 카트를 나가 있는 상황이라 바늘이 들고 간 게 4점으로 뜨고 있었고 무매는 5mm로 뜰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갔는데, 제가 5mm를 2개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만 가져간 거예요. 왜냐면 원통 뜨기니까 저는 항상 쫀손이기 때문에 한쪽 오른손으로 저는 이제 뜨니까 왼쪽 바늘, 코가 걸려있는 왼쪽 바늘은 한 사이즈 적은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래야지 코가 술술 밀리는데, 쫀손이니까 같은 바늘 호수를 사용하면 물론 가디건 같은 그 평면 뜨기를 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원통 뜨기는 무조건 저는 한쪽 바늘을 사이즈를 낮추거든요. 그래야 술술술 코가 넘어서 빨리빨리 뜰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코 미는데도 약간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mm는 하나만 필요하면 되죠. 하나만 챙겨간 거예요. 근데 평면 뜨기에 그 경사뜨기 구간이 있다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뒤집어 가면서 떠야 되는데 바늘 횟수가 양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4.5였고 이거 5로 늘리는 와중이니까 뭐 중간에 그냥 믹스해서 서서히 넘어간다 생각하지 뭐 하면서 그냥 4.5를 그냥 교대로 넘어가면서 뜨게 된 거죠. 앞뒤로 편물을 자꾸 뒤집으니까 바늘이 왼바늘에 있던 게 오른손으로 왔다, 오른손에 있던 게 왼바늘로 갔다 막 그러잖아요. 경사뜨기가 뭐 그렇게 크진 않고 6단을 뜹니다. 그래서 6단을 그렇게 바늘 사이즈 바꿔가면서 떴고, 이제 밑에 무매는 원래 계획대로 5mm로 그냥 쭉 뜨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는데, 이제 소매를 분리해 놨던 거를 이제 주워서 뜰 때 원작대로 뜨니까 소매통이 다 떴는데 꽤 허벌한 거예요. 너풀거리는 느낌, 그리고 이런 실 자체가 이런 그 리넨은 처음 써보는데, 틴 리넨을 제가 2번 써봤는데, 이런 실 자체가 뭔가 세탁하고 나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늘어지면 더 심할 텐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매 라인이 그냥 세탁 전에도 이미 허벌하게 약간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너무 넓어가지고 펄럭거리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는 좀 붙어야 예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임의로 쫙 풀은 다음에 다시 임의로 그냥 주름을 많이 줘가면서 그냥 내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코막음도 바디 밑에 고무단 이렇게 하고 마무리는 그냥 신축성 있는 덮어씌워 코막음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덮어씌워 버렸어요. 신축성 있는 걸로 하면은 그 자체로도 또 여기가 늘어질까봐 이건 세탁을 한 겁니다. 했는데도 이 소매 부분이 조금 딱 붙게 나와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그냥 마음에 들긴 하는데, 소매도 약간 길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요만큼까지 뜰까 하다가 짧게, 원래 원작대로 한 요만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조금 길게 긴 듯하게 내려왔고, 왜냐면 이게 리네가 좀 두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뜨개 옷을 여름에 입어도 덥긴 한데, 이거는 좀 두툼한 실이에요. 틴 리네보다 두껍거든요. 제가 5mm 떴다고 했잖아요. 저는 쫀손이라 그렇긴 한데 원작은 4mm로 뜨는 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두툼한 실을 여름에는 못 입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초여름까지, 그러니까 늦봄에서 초여름까지, 그리고 늦여름에서 초가을 정도, 그러니까 뭐 지금 한창 9월, 뭐 10월 전까지, 10월 초까지 요 정도에 낮에 좀 20도 넘고 이럴 때 입을 것 같아서, 너무 짧은 반팔로 완성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길게 완성하자 했는데 또 애매하게 길게 완성하자니 7부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팔꿈치만 딱 보이니까 좀 이상한가 싶어서 또 풀고 해가지고 요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세탁을 했는데도 소매는 그렇게 엄청 넓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게 신축성 없이 마무리한 게, 입고 벗고 할 때 약간 좀 불편감이, 이렇게 손 넣고 할 때 이게 뭔가 딱 코가 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둘레가 이렇게 좀 뭔가 둘레 마무리한 게 이렇게 스치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날 때 그 불편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팔이 이게 쪼이고 그런 건 아니고 남긴 하는데도 그런 입을 때 뭔가 이게 맞아, 신축성 없게 마무리했지,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고요. 바디 밑단은 이 실 특성상 이게 약간 A라인으로 마른다. 그러니까 빨고서 누여서 이렇게 말렸는데, 항상 보면은 모양을 좀 그렇게 안 잡아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축 젖은 편물을 어떻게 막 만지기도 힘들기도 하고, 빨고 나면 어쨌든 옷이 항상 이렇게 약간 A라인 모양으로 이렇게 밑단이 이렇게 좀 되는, 틴실크랜다. 틴리네로 떴던 그 옷 2개, 하나는 라나큘러스 선물로 간 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제가 그 썸머도트용 그 레이스한 그 합사해서 떴던 거, 그것도 그렇고 밑단이 뭔가 일자로 안 떨어지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하우가 있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거는
사이즈는 X 스몰 사이즈로 떴는데 저는 원작보다 게이지가 약간 컸나 그럴 거예요. 원작이 20코인데 저는 19코 나왔나? 그렇다고 4.5로 뜨자니 약간 편물이 좀 빳빳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고 코수가 원작보다 많기도 했고 그래서 좀 바늘을 더 올렸더니 19코인가 19코 조금 넘었나? 그럴 거예요. 아무튼 X 스몰로 떴고 총장은 52 그리고 가슴 단면은 42. 그래서 둘레가 한 85 정도 되게. 그래서 넉넉하게 뜨진 않았죠. 제 가슴 둘레가 85인데 거의 85에 맞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이게 이 밑에는 없지만 아무튼 여기 가슴선 정도까지는 신축성이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막 딱 붙어 보이고 그러진 않아서 그냥 괜찮게 완성된 것 같아요. 낙낙하게 입은 옷도 나름대로 예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딱 맞게 입고 싶었던 게 처음 의도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여름 옷이니까 이것만 입잖아요. 근데 까슬해요. 이게 까슬해요. 그래서 되게 까슬까슬하다. 이게 실이 뜨면서도 뭔가 계속 나오는 약간 울실이 아닌데 울실은 뜯다 보면 약간 지푸라기 같은 게 빳빳한 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빼면서 떠야 될 때가 가끔 있는데 이건 울실이 아닌데 뭔가 그런 것들이 좀씩 이렇게 심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떼면서 떴거든요. 이게 함량이 코튼 53에 비스코스 33 그리고 린넨 14거든요. 근데 뭔가 린넨이 그 가공하면서 덜 제거된 뭔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껍질 같은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실만 그런 건지 아니면 리네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뜨고 입는 촉감 자체도 약간 가슬가슬한 여름실이다 느낌보다는 좀 까실하다. 가슬보다는 까실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따끔하다는 느낌 같은 게 좀 들어요. 울로 뜬 옷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신기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틴린웨어로 하나 뜬 거는 이제 선물로 갖고 근데 미끌미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틴린웨어에 레이스 안에 합사해서 뜬 그 썸머 도트용 하얀 거 있죠. 그것도 꽤 부들부들하고 미끌미끌해요. 이런 거칠한 느낌 전혀 없어요. 근데 리네만 그런 건지 함량은 똑같은데 굵기만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받은 이 로트의 실 자체가 가공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무튼 저는 까칠하다, 부드럽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5볼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총 4볼하고 13g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4볼째 뜨고 이만큼 남아서 애매하게 남아서 제가 일단 5볼 실 입기 귀찮아서 마지막 거의 다 쓸 줄 알고 그냥 5볼째를 뜯어서 썼는데 이것도 또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2개 지금 합쳐놓은 건데 37g인가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4볼하고 조금 더 들었다. 이게 한 볼이 50g짜리니까요. 그래서 4볼하고 5볼, 4볼하고 한 3분의 1볼 정도 더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볼 가지고 뜰 때 스몰 사이즈를 그냥 뜰까도 고민을 했는데 실이 모자랄까봐 X 스몰을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스몰 떴어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소요량이 그 정도 들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4볼에다가 13g이니까 213g 정도 가까이 대략 그 정도 200g 좀 넘게 들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기 앵커스 썸머 셔츠에 대한 리뷰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고 한참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거 3개 완성하고 거의 막 한 달 이상 뭐 이렇게 시간이 흐른 상태라서 그 사이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떴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첫째 주에 이제 얀바님이 여시는 북실복실 함뜨라고 해서 책도 읽고 뜨기도 하는 그런 함뜨를 여셨어요. 그래서 마침 잘됐다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책도 읽으면서 이제 뜨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로우키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잠깐 짧게 이제 다음 영상으로 아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스포를 조금 하자면 스와치는 이렇습니다. 이건 열매달 이틀 도화를 이용해서 떴고요. 요게 그 3mm로 뜬 상태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편물 게이지 내서 이제 로우키 가디건을 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이 모자랄 듯 안 모자랄 듯 그러니까 이거 뜨려고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이런 스와치가 있죠.
원래는 이번 겨울에 매번 미루던 추러스 가디건을 이번 겨울에는 꼭 떠야지.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 겨울에 입을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입을 빨간 가디건이 너무 뜨고 싶다 했었는데 지난 겨울엔 못 뜨고 지나갔어요. 근데 올 겨울은 이제 떠야지 하고서 빨간 실을 구매 저번에 했던 거 아마 실 구매한 영상 솜솜뜨게 팝업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그때 영상에 같이 보여드렸는데 그 빨간 실을 구매를 했죠. 그래서 그걸로 그때 막 스와치를 내고 막 했는데 게이지 내고 했는데 추러스 가디건 뜨기에는 좀 게이지가 코가 크게 나와요. 그래서 좀 작게 뜨고야 돼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로우키 가디건을 캐스트온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냐면 로우키 가디건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8월 말쯤 나왔나요? 근데 김대리님의 브이로그 영상을 보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반팔 아크릴렌으로 뜬 반팔 버전 말고요. 그 무슨 울튜브사 그걸로 떠가지고 약간 그 연두색까진 아닌데 그거 실 색상이 머스켓 색상이더라고. 되게 어울리게 잘 지었다 하긴 했는데 노랑 연두가 좀 섞인 듯한 그런 마일드한 색상인데 그걸로 뜨신 정말 그 넥라인 그 카라 없이 뜨시고 좀 낙낙하게 긴 팔로 겨울실 버전으로 뜨신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브이로그 보고 반해가지고 핏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뒷판에 이렇게 가로선 들어간 게 특징이잖아요. 그 코를 주울 때 이제 그냥 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닥 있으면 이제 한 코만 걸어서 코를 주어서 나머지 한 코를 살려놓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떠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특징적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갑자기 휩쓸려서 이제 캐스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안 나오자마자 사서 뜬 경우가 거의 제가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유행에 따라서 그렇게 한참 유행할 때 뜨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쭉 보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눈에 들어오면 뜨고 이런 사람이라서 막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캐스톤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뜨고 있고요. 거의 진짜 많이 떴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 중이에요. 근데 이제 실이 원래 그거 뜨려고 산 게 아니다 보니까 실이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면서 계속 저울 재면서 뜨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거의 딱 맞게 떨어질 것 같은데 완성하고 말씀드려야겠죠. 그 부분은 혹시 막 울면서 다시 풀고 다 떠야 돼요. 막 이런 말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빨간 로우키 가디건을 뜨고 있다. 쨍한 빨강을 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구야 기다려요. 이제 슬슬 덕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가을에 아라느를 하나 이제 오랜만에 뜨려고 계획하고 있던 게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라늘 가득한 거 뜨고 싶은데 뭘 뜰까 찾아보다가 물론 올드 패션트 너무 많이 뜨시는데 뜨셨고 뜨시고 있고 한데 그것도 생각하는데 그건 게이지가 맞추기가 좀 힘들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원작 자체가 5mm인가 그렇죠. 그 작가님이 굉장히 많이 널손이신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쫀손이거든요. 보통 손도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1mm 이상 그러니까 두 사이즈 이상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게이지 맞추려면 실도 그럼 굉장히 또 두껍게 가야 되고 매우 무거운 옷이 될 것 같아서 좀 예쁘긴 한데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결정한 게 하트 체인 스웨터. 근데 하트 체인 스웨터가 너무 예쁜데 가디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비슷하긴 한데 이 앞서 무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스웨터를 뜨게 될 것 같아요. 스와치를 어제 좀 그냥 메리아스 게이지만 내놨던 게 요건데 이게 원작이 5.5로 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실로 떴을 때는 5.5 뜨니까 좀 코가 크게 나와서 다시 세탁하고 이제 재본 다음에 5mm로 낮춰서 떴더니 요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로 뜨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꽃쇼를 뜨고 있던 데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런 많이 보신 분이죠? 이거 제가 뜨개 초반에 첫 번째 해인가 그때 이거를 김뜨개님 이 포근까베기 가디건을 뜨던 건데 이게 제가 원작보다 약간 단게이지 차이가 있어서 그랬나 포게이지 차이가 있어서 그랬나 아무튼 여기 아몰 부분은 원작보다 좀 더 줬거든요. 그 동영상 보고 떴었던 건데 그랬더니만 이 소매가 너무 아몰이 커서 그러니까 초보라서 이런 걸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둘레 이런 것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소매 자체를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단게이지는 오히려 길게 나오고 막 그랬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매가 너무 커진 거예요, 통이. 그래서 떴는데 뭐 완전 한복이에요. 그래서 풀고 완전 풀어버리고 코 줍고 다시 코를 완전히 많이 줄이면서 떴는데도 그래도 핏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매는 일단 다 풀어버리고 이 상태로 그냥 집어넣어 놨던 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랬는데 이 실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실 색상이 이거 그냥 니트 컨테이너에 샀던 도톰 램스울인데 이게 아이보리라기보다는 좀 더 슈크림색 같은 약간 노란 크림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제 피부 톤에 잘 맞는 크림색이라 마음에는 드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방치를 해뒀었어요. 그냥 조끼로 마무리를 할까 하면서. 근데 이 실을 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이 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런 레몬색 뭐 이런 걸로 뜨려고 레몬색을 살까 막 고민을 막 했어요. 요즘 열매다리 틈 솜솜뜨기 막 이런 데서 세일하고 있잖아요. 추석 전에 세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노란색 레몬색 모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놓고 한 2년 이상 안 쓰고 있는 건데 F4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사해서 떴더니 꽤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 나와서 이거로 스웨터를 뜨려고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아마 로우키 그리고 제가 구매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영상, 실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스포를 하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제가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찍었는데 아직 감기가 사실 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안 찍으면 또 다음 주도 그냥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얼른 부랴부랴 찍고 이제 주말 동안 편집을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올릴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찍고 나서 편집하면서도 또, 이런 말을 왜 안 했지? 하면서 또 빠뜨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뜨면서 느꼈던 부분들 더 말씀드릴 걸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영상이 좀 길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늘 그렇지만, 주저주저 말도 많고 정신없이 흘러간 영상이었을 텐데, 그래도 제 영상 보시면서, 뜨게 하시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영상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뜨게 하시다가 행복한 또 바람이 불고 시원해져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니터들의 계절이 온 만큼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뜨게 하시다가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댓글 이런 걸로 베토 영상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놀이터 가자. 놀이터 출동. 이렇게 옆으로 기우뚱기우뚱거리면서 걸어. 왜 그렇게 걸어? 응? 옆으로 펭귄처럼 걷네. 뒤뚱뒤뚱.